에코프로의 본질이 변했을까요? 저는 안 변했다고 보거든요. 에코프로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저희가 따져보자고요. 지금의 주가가 빠진 시점에는 에코프로의 투자 가치도 포스코홀딩스 못지않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생긴 상황이다. 에코프로 BM, LNF, LG화학보다 더 실적 성장폭이 더 가팔라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이 실적 성장 네네. 이거를 가장 사실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당장 올해 하반기를 내다봤을 때 네. 이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 전망이 좀 좋았던 주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역시 셀단에서는 LG엔솔이에요. 매출과 이익 성장이 LG엔솔이 지금 압도적으로 40%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LG엔솔 지금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7천억에서 1조 첨단 생산세액공제 이익을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1,000억 찍혔잖아요. 세 개 분기로 나눠서만 봐도 2,000억씩 영업이익이 더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수적으로 잡은 7천억이 나오는 건데 LG엔솔이 영업이익이 첨단 생산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단에는 뭐 압도적으로 LG엔솔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 딴에는 뭐 에코프로비움 좋아요. 그리고 제가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니까 뭐 기관들이 미는 종목이라 또 엄청 욕하시는데 그냥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포스코 퓨처엠은 안 좋았던 거는 영업이익률이 진짜 나빴거든요. 1.8%였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원자재를 포스코홀딩스는 엄청나게 리튬과 니켈을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소재를 안 쓰고 완성차 업체가 야 이 원자재 써 하는 사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급 원자재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한정 사급 원자재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완성차랑 계약을 맺겠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직접 소재 공급한 거 써도 돼. 뭐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아마 계속 사급 소재를 써야 되나 봐요. 근데 이게 2분기 중반부터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니켈이나 그걸 원자재를 조달받으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자재를 안 쓰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이 뭐 계속 2%대 남아 있겠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6.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포스코 퓨처의 매출과 이익은 100%씩 성장을 하는데 8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익률이 1분기에 나왔던 1.8%의 뭐 진짜 막 그 양극재 단에서 가장 최저의 이익률을 기록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의 이익률을 깎아먹는 거는 제일 이익률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기초 철강 소재예요. 내화물이라고 하죠. 라임 케미칼. 이게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내화물 요거 관련돼서도 철강 가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철강 가격에 연동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철강 가격은 단기간에 4월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5월달에 꺾였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생각보다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꺾였는데, 재미난 거는 중국의 철강협회가 캐파 늘리지 마. 감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협회에서 중국 철강협회에서 이 공급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거고, 그게 아마 가격이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철강 가격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못하면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1, 2, 3월 달 추세가 그랬거든요. 중국이 올렸어요. 미국이 올리더라고요. 유럽이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5만 원씩 월마다 5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잠깐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럼 5월 달에 가격 안 오르면 떨어지는데 또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철강 업황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중국에 대한 그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 기초 소재, 라임 케미칼, 내화물 이런 것도 평타만 치면 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1.8% 엄청 깎아 먹었는데 이게 4%, 5%, 6%대까지만 해도 좋아질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만 유독 이 합작 수주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숫자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93조 수주예요. 양극재만. 그 삼성 SDI랑 GM 합작. 최근에 나오는 거는 LG엔솔하고 혼다 합작에도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주가 쪼개져서 3년에서 5년, 7년으로 쪼개져서 들어가는데 3년의 실적 래깅이 아니고 5년의 실적 래깅으로 매출과 이익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에코프로 BM, LNF, LG화학보다 더 실적 성장폭이 더 가팔라요.
그래서 저는 짧게는 2분기 실적도 이익률은 LG화학의 양극재 이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8%. 이익률은 포스코퓨처엠이 제일 떨어지지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앞으로 하반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양극재 단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압도적으로 좋을 거다. 대표님 근데 최근에 네. 사실 2차 전지가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2차 전지 내가 그때 좀 탑승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내가 그때 초기에 좀 잡고 네. 계속 수익을 좀 키워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탑승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못했던 분들이 네네.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네네. 이제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분들이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여겨볼 수 있는 네.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네. 좀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네네.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의 본질이 변했을까요? 저는 안 변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에코프로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 5가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에코프로가 지주사의 성격으로 들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을 45.58%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종가가 23조 2,767억이에요. 직접 다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지분율을 곱하고 보통 지주사 할인율을 30%로 주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워낙 에코프로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50%를 잡았어요. 그럼 50%를 잡으면 5월 2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조 3천억이에요. 오늘 종가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조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5조 정도 돼요. 5조 3천억이고 자, 요걸 에코프로 BM 캐파로 계산해 볼게요. 2023년 캐파 아까 19만 톤 말씀드렸죠. 회사는 톤당 가격을 5천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이것도 톤당 가격 올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 포스코 퓨처엠은 6,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가격이 벌써 갭 차이가 20% 이상 20% 가까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또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톤당 5천만 원을 잡고 에코프로 BM 이익률도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딱 이익률만 잡았어요. 6.3% 이익률 잡으면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거기다가 양극재 5대 천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평균 PER 지금 몇 배 주냐? 45배 주거든요. 네, 45배 주면 2023년 적정 시가총액 27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조 2,700억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주가로도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도 에코프로 BM 자체도 지금 20% 성장 여력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20% 상승 여력이 전 남아있다고 보고요. 연간으로 보면 에코프로 지분 가치는 지금 적정 시총 27조에다가 지분율 45.58%를 곱하면 6조 넘게 지분 가치가 나와 6조 2천억이 나오고요. 2027년까지 한번 땡겨볼게요. 2027년 에코프로 지분 가치는 에코프로 BM의 캐파 71만 톤에다 보수적으로 톤당 5천만 원 잡고 저는 이익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이니케 양극재보다 더 마진이 좋은 단결정 양극재가 이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망간리치, 망간프리 이게 나오면 이익률 더 올라가요. 왜냐면 차세대 양극재는 단결정 양극재 지금 얼마까지 보냐면 이익률 10%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엄청 깎아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단결정 양극재만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7.5%로 잡았어. 현재 6.3%인데 1% 더 준 거죠. 당연히 얘네도 생산 공정도 개선되고 수율도 향상되고 가동률도 올라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7.5% 잡으면 에코프로 BM 2027년 캐파 기준으로 영업이 2조 6천억 정도가 나와요. 2조 6천억을 보면 양재 5대 천왕 평균 PER 저 아까 2027년에 밸류에이션 20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20배 보는데 이거 나는 20배 너무 짜치게 준 것 같은데 나는 25배나 30배 줄게.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계산해보세요. 그럼 적정 시총 PER 20배 곱하면 53조 2,5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53조면 에코프로 BM도 지금의 23조에서 2배 넘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 2027년까지 장투하신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지분 가치를 곱해서 할인율 50% 이상 줬어요. 그럼 20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는 27년 기준으로 하면 12조 1천억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6조 2천억이니까 여전히 27년까지 지분 가치도 2배 넘게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지분가치 2023년 기준만 보면 한 6조 2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수산화 리튬 보잖아요. 수산화 리튬 2023년 기준으로 26,000톤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27년 기준으로 82,000톤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그 수산화 리튬 평균 판매가가 너무 낮다고 보잖아요. 8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전망한 게 2027년 기준으로 톤당 5만 달러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 5만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82,000톤 2027년 풀캐파로 82,000톤으로 계산하면 환율 보수적으로 잡아서 1250원을 곱하면 5조 넘는 매출이 나와요. 5조 한 125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이거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2022년 평균 영업이익률 35%로 계산하면 약 1조 8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보수적으로 20배 본다고 했죠. 그러면 기업가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가치가 20배로 잡으면 36조가 나오고 최대 30배로 잡으면 54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2027년 기준이니까 그럼 2023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2023년 아주 그 따끈따끈한 이 수산화 리튬 가격 기사로 나온 거는요. 지금 77만 달러 찍고 43,760달러까지 빠졌다고 했어요. 아까 킬로그램당 8달러 그 리튬 얘기해서 엄청나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욕을 먹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신 것 같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4만 지금 현재 그냥 딱 현재 가격으로 보자고 43,760달러로 곱하고 환율 현재 환율로 곱해야죠. 1,328원이거든요. 현재 환율을 곱한 다음에 영업이익률 35% 잡은 다음에 이거 영업이익 배수도 저는 현재 기준 30배 넘는데 25배로 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요 지분 100% 들고 있거든요. 그럼 100% 반영해야 되잖아요. 13조 3천억 나와요. 그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13조 3천억 나오고 에코프로 BM 지분가치 6조 2천억 나와요. 그럼 그거 두 개만 더해도 지금 벌써 20조 가까이 되잖아요. 19조 한 5천억 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상장사 이게 환경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2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504억이에요. 지분율 31.4%를 곱하고 여기서 할인율 10% 30% 곱하는데 저는 그거 계산 할인율 적용 안 했어요. 할인율 적용 안 하면 2,984억, 약 3천억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CNG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중요한 전구체잖아요. 양극재 앞다. 이거 지분율 52.8%예요. 근데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거든요.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도 1분기가 비수기인데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더라고요. 4%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 94억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그래도 6%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 6%로 이익률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전구체 좀 직접적인 상장 업체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에코앤드림 정도 있는데 캐파로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에코프로 BM 전구체나 양극재나 이익률이 비슷하다고 보고 에코프로 BM의 그 PER을 계산했어요. 63배로 계산하니까 기업 가치가 한 3조 5,595억이 나오고요. 지금 2028년 기준으로 전구체 21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평균 판가를 17불로 계산하고 환율로 1,250원을 하면 영업이익률 아주 보수적으로 또 6% 잡으면 2028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한 2,700억까지 나오고요. 2028년 기업가치를 아까 PER 25배로 곱하면 6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기업가치로 에코프로 IPO 하면 3조 밸류 받을 거라고 했는데 딱 떨어져요. 지금 3조 5,595억 정도가 나오니까 얼추 맞죠. 그리고 2028년 기업가치로는 6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치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향후 5년 동안 2배 넘게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데 에코프로 CNG의 지분가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CNG의 지분가치가 에코프로가 들고 있는 게 47.5%거든요. 그런데 비교 상장사가 있잖아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지금 PER 56배에서 57배 봤는데 저는 에코프로 CNG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PER보다 더 낮게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에코프로 CNG가 갖고 있는 캐파나 이익 성장률이나 이익률로 봤을 때 지금 1분기에 실적 나온 게 22%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그보다 낮게 20%를 잡았고요. 그래서 평균 PER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의 평균 PER 57배를 곱하면 거기다가 지분율까지 곱하면 9천억 정도 에코프로 CNG 지분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봤더니 핵심 자회사 5개. 물론 에코프로에는 에코프로 AP도 있고 다른 자회사도 있어요. 그건 다 뺐어요. 그래서 핵심 5개 자회사의 지분가치 합산이 24조 2,2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월 26일 종가 에코프로 시총이 14조 4,3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 지분가치의 합산과 시가총액의 계율이 68%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빠진 거 34% 빠졌잖아요. 그걸 빼고도 34%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현재 2023년의 실적만 봐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저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단기간에 400% 넘게 올랐거든요. 그 에코프로를 나빠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400% 넘게 올라서 그 주가 자체의 가격만 봤을 때 부담이 되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고점 대비 34%가 빠지니까 이런 지분 가치의 매력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빠진 거를 빼고도 34% 빠진 걸 빼고도 34%의 현재 주가 상승률로 지분 가치 합산만으로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포스코홀딩스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가 빠진 시점에는 에코프로의 사실 투자 가치도 포스코홀딩스 못지않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생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를 많은 분들이 일단 소재, 양극재 이렇게 좀 가장 좋게 보고 네네. 계시는데 네. 솔직히 2차 전지가 양극재만 또 갈 수는 네네.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또 밸류 체인이 있는 네네. 것이고 네. 또 이 밸류 체인이 살아나야 또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 K 배터리가 더 살아날 네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네네. 근데 이 종목 너무 많다. 네네. 그래서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계신 네.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 ETF 투자를 네. 좀 많이 선호하시기 네. 때문에 네. 근데 ETF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혹시 그 중에서도 네. 이런 ETF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네. 이거 얘기하면 또 그 무슨 기관이랑 관련이 있냐 전혀 기관이랑 관련이 없고요. 협찬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 ETF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타이거 ETF, 삼성 자산운용의 ETF, 코덱스 ETF, 2차 전지 산업 ETF가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원자재 단의 리튬을 확보하고 있는 철강 쪽으로 좀 봤나 보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비중도 굉장히 낮아요. 비중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가 둔한 배터리 셀 업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소재잖아요. 네. 소재고 아까 원자재 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은 에코프로가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전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오히려 이런 리튬이 국유화되고 리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포스코홀딩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포스코홀딩스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ETF 나온 게 신한자산운용의 솔 2차전지 소부장 FN ETF예요. 그래서 이게 한 주에 가격이 8,500원대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에서 그냥 계속 내 월급의 10%, 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20%,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30%씩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언제 파냐?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에. 그래서 솔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왜 좋냐? 1등이 에코프로고요. 20%가 담겨져 있고요. 2등이 에코프로 BM, 3등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4등이 LNF, 5등이 코스모신 소재고 6등에 중요한 포스코홀딩스가 한 7.35%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셋이나 삼성자산운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솔 2차전지 소부장 FN ETF는 한 주당 가격도 8,500원대로 비싸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지금 타이거 2차전지는요 많이 올라서 좀 막 한 주당 3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2차전지 ETF 한 주 살 바엔 솔 2차전지 소부장 4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원자재, 분리막, 전해, 도전재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그냥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